안녕하세요. 4개국어 논술학원에서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교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과 고3들에게 수능 내신 모두 안 좋아도 논술을 통해서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논술로 인서울을 할 때 최저 없는 대학들 중심으로 몇 개의 학교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을 지원할 때 합격자 내신 성적으로 보는 수시 전형 비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논술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합격자의 성적들을 봐보면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는 확실히 내신 성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종, 논술에서는 내신 성적의 비중도 대단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례를 봐볼까요? 인하대 아태물리학과 학생들이, 특히 부천지역 학생들이 인하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인하대 중에서도 아태물리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있을 거예요. 아태물리학과 같은 경우 2018학년도 최종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봐보면 먼저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는 1.78에서 2.04 등급 내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종, 고기장 추천 전형에서는 2.17에서 2.80 사이로 합격이 나왔습니다. 물론 학종 전형의 경우에서 교과보다 조금 더 내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비교과 스펙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논술 전형 봐볼까요? 4.13대에서 6.12 등급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답니다. 자, 나 교과 성적이 좀 안 좋아. 특히 학종으로 쓰려고 하니까 비교과 스펙도 역시 별로 없어. 교내 활동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시로 인하대 아태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정시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논술의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논술 실력만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 최저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 전형을 여러분들에게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 수능 최저조차 없으니까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단국대 경영학과의 경우인데 교과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2.10입니다. 평균 등급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종은 역시 2.45이고 논술 전형은 4점대 학생들이 주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두 학교 모두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만약에 본다면은 단국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3점대에서부터 5등급대 정도까지가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이 지금 설명한 인하대학이나 단국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대학들은 인하, 경기, 가톨릭, 아주대, 수원에 있는 아주대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권으로 광운, 단국은 물론 죽전이니까 조금 예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 지역에 있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 서울과기대, 항공대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의 경우 2020학년도의 경우 모집 인원 변화를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다 감소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숫자를 봐보면 인하대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170명에서 228명으로 58명이 증가했습니다. 문과 학생들인 경우에죠. 그 다음에 광운대의 경우에서는 77명이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기대의 경우에서는 5명이 감소했었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4명 감소, 단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1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 4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대학도 크게 감소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4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대비 인원이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논술로 대학 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실적 모르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하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8학년도 논술 전형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인하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서 첫 번째 게 재미죠.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높은 전형인데 논술 점수 1점이 학생부 교과의 4.5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논술 선생이 오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논술 점수에서 1점을 더 받으면 학생부 등급 한 등급 내지 2등급, 2등급 정도까지가 역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학생부 내신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격하는 데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한번 봐볼까요? 경쟁률을 봐보면 이날에는 오전에 보는 학과들과 오후에 보는 학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경쟁률을 본다면 39.1대 1에서 34.8대 1까지 있지만 실질 경쟁률을 볼까요? 자, 최저가 없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시험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30.6대 1, 27.5대 1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 실질 경쟁률, 최저 없는 대학에서의 실질 경쟁률에는 허수가 반드시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논술로 일부 대학은 지원하는 학생이 나올 거예요. 논술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실제로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는 대학이 됐든 최저가 있는 대학이 됐든 체감 경쟁률, 그 선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합격하고 떨어지는 경향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10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에서의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까요? 논술 점수를 보니까 평균점이 70대 중반으로 되어 있죠. 논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논술이 약해요. 그래서 점수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러나 논술은 감점엔 채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점을 받거나 90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논술은 최소한으로 감점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학교에서 평균 점수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00점 만점에서 나 한 25점 정도 감점이 돼도 합격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연습을 시킬 때에도 감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패턴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논술 준비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전에 시험을 보는 학과인데 요즘은 경영학과가 확실히 인기가 많죠, 그죠? 경영학과를 쭉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신 등급이 나왔거든요. 내신 등급을 보니까 평균은 3.84지만 5.5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논술 점수는 역시 70점대가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아태물리학부도 쭉 가볼까요? 4점대 6.12 등급까지가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평균 등급은 전체적으로 보면 4점대인데 여기 예외적으로 3.75가 나와 있는 것은 언론정보학과이고 언론정보학과가 역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셔도 되고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논술 평균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인기학과라는 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에 본 학교들을 한번 봐볼까요? 학과들. 자, 여기에서도 봐보면은 내신 등급 쪽으로 눈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내신 등급을 봐보면 확실히 사범대의 교육학과 같은 경우, 국어교육 같은 경우 3.26으로 평균 등급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4등급 대 5등급 대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나열되어 있고 주로 4등급 대 학생들이랑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5등급 대라고 하더라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는 주로 3등급에서 5등급 대이지만 합격자는 4등급 대 비중이 가장 높고 5등급 대도 3등급 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문 캠퍼스부터 한번 봐볼게요. 수문 캠퍼스에 있는 거는 이런 어문 계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법학 이런 쪽이 들어가 있고 경영학과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률을 한번 봐볼게요. 경쟁률 봐보면은 이거 인하대보다 확실히 낫네요, 그죠? 다만 인기학과가 되는 경찰행정학과의 경우에서는 48.25대 1로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을 한번 봐볼게요. 전부 다 4등급 대죠, 그죠? 그럼 이 4등급 대라고 하는 것은 3등급에서 5등급, 심지어 6등급인 학생들도 논술 실력으로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 점수는 이 학교는 인하대하고 60점 만점에 인하대와 다르게 51.06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두 자릿수까지 채점을 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서는 평균 점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차이는 미묘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논술 1점은 인하대보다 경기대에서 훨씬 더 크게 합격을 좌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의 캠퍼스를 봐보면 학생들이 최근에는 호텔 쪽이거나 관광 쪽 혹은 조리학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미디어 영상학과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봐보면 대개 20점대가 되고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 확실히 높죠. 34.5대 1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합격자들의 학생 평균 등급을 보면 4점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 점수도 비슷하게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톨릭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자, 상세하게 했는데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을 봐볼게요. 평균은 경영학부이든 법정이든지 상관없이 대체로 3점대 후반에서 4점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주로 4점대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들 중에서 최고 낮은 학생부 등급을 보면 대부분 5등급대, 심지어 6등급 학생들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내신이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그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서 내신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종으로 쓰려고 하면 참 쓸만한 대학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논술 실력이 일정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단국대를 한번 가볼까요? 죽전 캠퍼스의 사례입니다. 자, 단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경쟁률이 대개 20점대 혹은 좀 심한 데는 30점대 이 정도가 올라오죠. 그죠?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학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술 평점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인하대보다는 조금 낮게 잡혀있는 학과들이나 또 높은 학과들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한 마이너스 20점 정도만 감점을 당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개 학교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학생들이 그 9월 달에 원서를 쓰면서 지원하는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그리고 체감 경쟁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당일날 뭐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안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논술 준비가 안 돼서 그 시험장에 안 가는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체감 경쟁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체감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입장에서 특히 매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선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논술에서의 체감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을 가르쳐보면 될 만한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연습한 학생들과 시험 보기 전날 파이널 과정에서 와가지고서 글을 한번 써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9월 이후에 한 10월 달쯤에 도저히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에 지원해놓고 한 4주 정도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그 꾸준하게 논술을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좀 가다듬은 학생들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논술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투자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 경쟁률을 따져본다면 최저가 없는 대학의 경우에서는 특히 더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적은 편입니다. 중상위권 대학들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가 실제로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되어 있고 제가 수업하는 대로 수업만 충실하게 잘 따라와줘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면은 합격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아까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 몇 개에서 봤었는데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논술 준비가 되지 않은 보험용 지원자가 다수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체감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충실한 논술 준비와 과감한 도전 정신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데 망설이지 말고 논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나 논술 준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4개 학교만 잡았었는데요. 인하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비판과 도표 해석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도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서는 100% 합격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유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논술의 기본기가 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인하대에 비해 가지고서 준비할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논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그래서 이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논술 기본기를 갖추는데 좀 일정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을 다듬는 능력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대의 경우에서는 문제 유형 자체가 국어, 언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히 국어 문학 작품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계열에 따라서 사회문화, 사회현상을 주로 다루거나 혹은 경제 과목의 주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사회문화 혹은 경제 과목을 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경우에서는 문장의 서술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답안 분량이 카톨릭대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문장 쓰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그 다음 단국대의 경우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서 문제가 3개 문항이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논술 테크닉이 일정 정도 자리 잡지 않고서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머릿수 채워주고 경쟁률 올리는 데 기여할 뿐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문항 쪽에 국어, 사회문화, 도표 해석 능력 이 3가지가 일정 정도 수준으로 갖추어졌을 때 100점 기준으로 해서 75점에서 한 80점 사이로 받아서 합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최저가 없는 대학 중 이 부천 지역에서 지원을 할 만한 일부 대학들만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지원을 고민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논술 지원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상담을 원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